예, 뒤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검찰이 오늘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한 달 만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 주변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예. 근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유가요, 이도원 의원님. 네. 정모 씨, 그러니까 천화동인의 5호 소유자로 알려진 정모 씨가 검찰에 15개 넘는 녹취록을 건넸다. 이게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라고 하는데 정모 씨가 왜 갑자기 검찰에 이런 녹취를 넘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 배경이 조금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정모 씨는 누구냐면은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남모 변호사하고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하겠다고 현지에서 부동산 매입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핵심 인물이거든요.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렇게 세 명을 보는데 남욱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남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모 회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지는 내용은 여러 가지 김만배, 유동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하고 연계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특히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어떤 지분이나 이런 거를 비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식의 만약에 발언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단돈 1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은 게 그런 정황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덕성에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정 회계사가 그런 식의 어떤 녹취 파일을 또 아직 내용은 모릅니다만 갖는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이 지금 시행한 분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건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서 수사가 확대되나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반대로는 이 핵심 인물들 가운데 어떤 좀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예를 들어서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갖고 검찰이나 경찰에 정보를 줬을 수도 있죠. 잠시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 같이 개발 사업에 돈을 내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갈등을 이제 어느 인물과 하면서 안 되겠다. 나도 돈 벌었지만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적게는 100억부터 많게는 1,007억까지 각각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주들이 돈을 벌었지만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이 큰데 왜 당신들이 더 많이 가졌냐 하는 식의 다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뭔가 수사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고는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사 속보가 하나 더 있는 게요. 정미경 의원님. 유동규 씨, 키맨으로 불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한주 전 본부장 최근에 많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본부장이 유 전 본부장을 추천했다. 근데 뭐 단순히 추천한 것만 갖고 어떤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본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자면 대장동 시장이잖아요. 시장 결정권자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했냐? 사실 성남의 뜰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만들게 한 사람은 사실은 유동규를 통한 이재명 시장이 결정했을 거라고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본질에 접근한 하나의 고리가 발견된 거예요. 뭐냐? 이한주 씨, 이분이 대선 캠프 본부장을 지냈는데 이재명 지사에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그만뒀잖아요. 집 여러 채 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네, 논란이 돼가지고. 근데 이한주 씨가 누구냐면 핵심적으로 기본소득 만든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추천을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핵심이 아니면 추천도 못 해요.
그러면은 그 이한주 씨가 얼마나 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우리 패밀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추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이한주, 유동규 이렇게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유동규 씨는요, 이재명 지사가 재판받을 때요, 지난번 그 선거법으로 재판받을 때요, 그 팀장들 데리고 가갖고 응원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응원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 시간에 그걸 가는 것도 어렵고 팀장들 저 혼자만 가도 상관없는데 예. 팀장들 8명 데리고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바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본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연차 쓰고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팩트 네. 체크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왜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나 휴가 내고 가서 이재명 지사 응원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저희 제작진과 확인을 해볼게요.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런데 다시 좀 본론으로 와서 이한주 전 본부장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천했다. 경기도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이 조금씩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게 이 지사에게는 큰 압박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추정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가 오죽하면 만물 창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획을 다 했고 그 기획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화동인 4호에 있는 남 변호사 같은 경우 2009년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기소가 됐어요. 당시 수사 지휘한 사람이 강찬호 수원지검장이에요. 예.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이분들 다 고문이에요. 화천대유. 그다음에 본인 2008년도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이었어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 기획 자체가 예를 들면 과거부터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기획한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건 다 추정이잖아요. 확인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추천을 했는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거나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저런 관계 때문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추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당장 나오고 있는 게 박상도 아들 같은 경우 퇴직금 50억을 수령했다고 얘기하는데 45억이 산재 유로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돈을 왜 줬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속 예를 들면 이 예. 부분을 갖다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소위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것을 기획을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앞으로 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